단식요법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운도 빠지는데 뭐든지 먹어서 기운을 내야 되는데 단식을 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먹을수록 오히려 많이 나빠질 수 있다니까요. 음식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일정 부분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효과적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3단계 얘기를 했을 때 단일 성분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가는 효과가 이제 단일 성분 화학적으로 그걸 추출한 현대의학, 약, 또 항암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 빠르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전체성은 좁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 우리가 뾰족한 치료라고 하죠. 빠르고 강하고 효과적인 것 같지만 전체성은 좀 부족한 거죠. 조금 뭉툭한 것은 빠르고 신속하지는 않지만 좀 넓은 영역을 다스려요. 그 뭉툭하기가 중간쯤이 음식입니다. 이걸 이제 천연물 또는 복합 천연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암은 유전자까지 가야 되는 것이어서 전체성 질환이어서 그 3단계를 모두 하자는 거죠. 신속한 장점이 있지만 전체성은 좀 약한 그러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가는 항암 단일 성분의 약물 엔드,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 넓이도 갖고 효용을 갖는 음식,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식은 그 측면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이제 한의사로서 음식하고 그런 그 개념적 특징을 같이 갖는 게 한약입니다. 일부는 한약과 음식이 이렇게 겹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음식보다 더 약효 성분이 강한 것은 이제 한약으로 치고 음식처럼 강도가 약간 약하면서 약효를 발휘하는 건 음식의 범주에 들죠. 그 두 가지가 다 복합 천연물이 갖는 넓은 범위와 그리고 좀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넓게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항암 성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서양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중에 과연 유효 물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뽑아내고 농축해서 밀도를 높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자라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작동하니까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낸 질환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의학의 많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효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난치병에 있어서는 현대의학이 그렇게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 이유도 또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되고 있어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신속하다는 점이. 그렇게 보면 지금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실험을 했을 때 암 환자에게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희한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들 오히려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안 좋아지나 하고 계속 해볼 수는 우리 실험 윤리상 할 수가 없어서 중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녹황색 야채에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을 추출했는데요. 녹황색 야채 전체를 섭취했더니 다시 회복이 되고 효과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일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 매우 영리하고 효율적이고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암이라는 병에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가는 핀란드 쇼크라고 표현을 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음식과 관련한 권유사항이 바뀐 거예요. 전체로 먹어라. 일부 추출 성분만 먹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바뀐 거죠. 그 점을 이해하면 아까 암의 본질이 전체성 질환이다 라는 거하고 딱 아구가 맞아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할까요? 우리가 입안에 뭐를 넣으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제 생물학적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입안에 넣었다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창자가 이렇게 꾸불꾸불 하니까 입에 넣으니까 안 빠져나오니까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좋겠지만 만약
뭐 위장이나 소장대나 이게 우리 내장기관이 반듯하면 입에 넣으면 바로 항문으로 뽕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 바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곳의 첫 번째 관문이 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이것을 우리 몸 안으로 최초로 들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통상 표현해요. 외국인들 뭐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전염병이 있는지 테러 분자인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검역도 하고 신분도 조사한 다음에 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을 출입국 관리소 같다고 표현해요. 우리 몸 안으로 들여도 좋을지 아닐지.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소장이 그 역할을 해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 아닐지를. 요점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에서 그게 안전하고 좋다라고 흡수를 해내야 우리 거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노폐물로 남아요. 그럼 그 노폐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 에너지가 막 쓰이고 또 그 노폐물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 노폐물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안 먹는 맛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잘 흡수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건강한 일반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약 70%를 흡수하고요. 한 30%가 노폐물이 남는 구조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암 환우를 비롯해서 좀 만성난疾병 환우분들은 30%가 흡수되고 70%가 흡수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이 더 심해지면 흡수율이 더 적어져요. 그러면 70%가 흡수되고 30%이 노폐물이면 그 흡수된 거가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도 잃는 것보다는 그 노폐물은 또 처리하느라고 에너지가 들잖아요. 얻는 게 많으니까 그나마 이득이 있지만 30%가 들어오고 70%가 노폐물이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몸 전체로 보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래서 덜어는 암 환우들이 막 기력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단식요법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운도 빠지는데 뭐든지 먹어서 기운을 내야 되는데 단식을 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먹을수록 오히려 많이 나빠질 수 있다니까요. 흡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점이 우리가 입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다 흡수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착각 때문인데요. 흡수율이 중요하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음식이 흡수가 잘 되는 방식으로 그게 소위 말하는 발효가 흡수되기 좋게 전처리 하는 거예요. 또 먹을 때 음식 습관 중에 오래 씹으면 잘게 쪼개고 또 침이 섞이고 하면서 흡수되기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 환우들은 처음에 오면 음식 먹는 습관부터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평상시 같은 막 10분, 15분에 후라닥 먹던 거를 30분, 1시간 동안 오래 씹어서 음식이 그냥 죽이 되듯이 하듯이 삼켜서 먹으라고 해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발효된 음식, 또 오래 씹는 거, 그리고 아까 소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장이 그 검역 시스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소장이 잘 활동해야 되는데 소장의 본질은 여기가 따뜻해야 제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소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 소장은 배꼽 주변 아랫배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건 물리적으로 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마음으로도 좀 느긋하고 평화롭고 안정될 때 이 아랫배가 좀 따뜻해집니다. 이러이러한 요건들, 뭐 정신적인 것, 음식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잘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